토트넘 호스퍼의 추락은 단순한 부진을 넘어선 시스템적 붕괴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순항은 이미 짙은 안개 속에 갇혔고 오늘 새벽 유럽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드러난 민낯은 충격 그 자체였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팀의 사령탑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마저 마침내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공백, 즉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부재를 입 밖으로 꺼내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축구의 숲 깊은 곳,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 387 오센입니다. 2025년 26 시즌 초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었던 잠깐의 선전이 무색하게도 토트넘은 리그 3위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결과만 겨우 챙길 뿐 경기력 면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오늘 새벽 유럽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3차전 AS 모나코 원정 경기에서 최악의 폼을 과시하며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마디로 눈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결과였는데 토트넘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격 전개 부분에서 극악의 경기력을 다시 한번 노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방에서 볼을 뺏기는 턴오버가 속출했고 이로 인해 수비 뒷공간은 AS 모나코의 날카로운 역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토트넘이 구사해야 할 빠르고 효율적인 카운터 축구를 모나코가 대신 선보였고 안수 파티나 아클리오슈 같은 위협적인 사이드 윙어들은 토트넘의 측면을 계속해서 유린하며 수많은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비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격에서 풀지 못한 숙제 때문이었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의성이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자 턴오버가 곧바로 역습 허용으로 이어지면서 팀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윙어들의 개인 능력과 연계 플레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전진 드리블과 폭발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팀 찬스를 창출해내던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경기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어떻게든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사비 시문스, 파페 마타르사르, 브레넌 존슨, 낭쿨루 무아니 등 공격적인 자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토트넘은 1%의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팬들의 우려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11년 동안 토트넘 호스퍼는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 혹은 그 둘 모두에게 의존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둘 중 누구도 팀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이어서 윌슨 오도베르는 정말 재능 있는 선수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중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비 시몬스는 이제 막 팀에 합류했고 루카스 베리발은 아직 젊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는 우리에게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끗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낭쿨루 무아니는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믿고 있고 교체로 들어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역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해할 건 없습니다.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지금 있는 선수들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며 월드클래스 공격수 듀오의 공백이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실제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내며 팀에게 승점 3점이나 귀중한 무승부라도 안겨주었던 구원자들이었습니다. 확실한 득점원, 즉 개인의 능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월드클래스 카드가 없다는 점은 현재 토트넘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며 이 두 선수의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은 격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판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 팬은 스퍼스는 분명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팀이고 홈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공격수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두 명을 잃은 상황에서 20살짜리 유망주들을 데려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영입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전성기였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아쉽다. 스퍼스는 원래 실점을 하는 팀이지만 이제는 그 실점을 만회할 만한 공격력도 없다고 비통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진의 급격한 수준 저하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마티스텔과 윌슨 오도베르로 교체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잉글랜드 축구에서 이보다 더 큰 전력 약화를 본 적이 있나? 라는 비판은 수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선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구단 수뇌부, 특히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벌써 3번이나 형편없는 선수로 대체됐다. 왜 월드클래스 한 명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선수들만 모으는 거지? 라는 질문은 현 토트넘의 영입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현재의 전력 약화를 범죄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하며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서 윌슨 오도베르와 마티스 텔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레비 회장은 전범 재판이라도 넘겨져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토트넘은 최전방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투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티스 텔, 히샬리송, 그리고 윌슨 오도베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팬의 말처럼 이는 월드클래스 투톱에서 챔피언십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며 미드필더에서 전방으로 공이 나갈 때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공격진의 수준에 대한 실망감은 절정에 달했는데 진심으로 지금 이 스쿼드는 너무 약하고 아스톤 빌라보다도 선수 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서 마티스 텔과 윌슨 오도베르로 바뀌게 된 건가? 라는 댓글은 현재 팬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고스란히 번영합니다. 심지어 현재 팀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하메드 쿠두스를 제외하고 윌슨 오도베르와 마티스 텔은 내가 토트넘에서 본 선수들 중 최악이라는 혹평까지 들으며 팀의 전력 약화가 팬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떠나면서 50골 이상이 사라졌지만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제대로 영입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토트넘의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이제 둘 다 없으니 공격력 자체가 전무한 수준이 되었고 한때 유럽 축구의 최정상급 듀오에게 의존했던 팀이 이제는 히샬리송이나 윌슨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에게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은 토트넘 팬들에게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두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보유했었다는 사실이 지금 와서는 토트넘 팬들에게 행복한 기억이기 이전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절규는 단순한 감정적 토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는 오늘 새벽 AS 모나코전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직면한 전술적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0대0 무승부는 결과적으로 승점 1점을 가져왔지만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토트넘이 얼마나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분명 볼 점유율에서는 우위를 가져갔지만 그 점유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횡패스와 백패스 위주였고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창의성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정적인 공백이 토트넘을 질식시켰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측면 윙어들의 빠른 주력과 넓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하지만 모나코전에서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 미숙과 극악의 결정력으로 인해 매번 끊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그는 폭발적인 전진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하거나 케인 선수와 빠르고 간격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수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궤적의 득점 기회를 창출해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압박에 시달릴 때 해리 케인 선수는 중앙으로 내려와 정확한 홀드업 플레이를 통해 공을 소유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전방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유일한 탈압박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브레넌 존슨, 마티스 텔, 윌슨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은 폭발적인 속도는 갖추었을지 몰라도 수비수 2명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골문 구석을 찌르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개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은 단순한 크로스나 부정확한 슈팅으로 귀결되기 일쑤였고
이는 곧바로 치명적인 역습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격의 답답함이 수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토트넘이 공격 지역에서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볼을 잃었을 때 AS 모나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빠른 역습을 감행했습니다. 토트넘 수비 라인이 프랭크 감독의 지시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나코는 안수 파티나 아클리우슈와 같은 발빠른 윙어들을 활용해 토트넘의 넓은 뒷공간을 손쉽게 공략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의도한 축구는 높은 지점에서 공을 탈취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었지만 정작 경기에서는 모나코가 토트넘의 공격 실패를 이용해 토트넘에게 프랭크 감독식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이는 수비진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진에서 효율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전술적인 연쇄 붕괴였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수준의 경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전방에서의 압박 해제 능력과 득점을 보장하는 결정력 모두를 상실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공을 지켜주며 연계하고 템포를 조절하거나 손흥민이 한 번의 스프린트로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며 찬스를 마무리 짓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잠재력은 지금 당장 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 둘이 남긴 50골 이상의 공백을 마티스 텔,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 등 여러 평균적인 선수들로 나누어 채우려 했던 것은 애초에 무리였고 그 결과는 0대0 무승부라는 처참한 경기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이 겪고 있는 이 부진은 일시적인 슬럼프가 아니라 전술의 근간을 지탱하던 두 개의 핵심 기둥이 뽑혀나간 결과이며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월드클래스 선수의 재능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레비 회장과 프랭크 감독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확실한 월드클래스급의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자원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무득점, 무승부나 아쉬운 패배를 반복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향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선수의 부재가 팀 전술 전체를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분석을 통해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지금의 스쿼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팬들의 주장대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월드클래스 공격수 영입이 절실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387-OSN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